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물 표현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다루어 볼 건데요. 우리가 물과 관련된 표현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영장에 물이 담겨 있고 그 표면에 일렁일렁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두 번째가 그 수영장의 물 밑으로 수면 아래로 빛의 잔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다음 이 컵 안에 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첨벙첨벙하는 실제 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놨죠. 이제 그 부분은 그 렌더러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쭉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닫혀져 있는 볼륨 안에서 이 물을 공기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이제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초고 난이도로 올라가면 뭐 여기가 첨벙첨벙부터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이제 그 부분 중에서도 첨벙첨벙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차가운 그 음료수 캔 같은 게 실온으로 상온으로 나오면서 표면에 응결되는 물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다음 우리 거품, 폼들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정도가 우리가 이제 물을, 그러니까 리퀴드를 표현하는, 비도 빠졌어요. 비는 어떻게 이제 표현할 것인가. 이 정도 그 스코프가 대충 물로 표현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중에 오늘 앞부분 영상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또 다른 것들도 또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라이노에서 이렇게 몇 개의 구체를 만들어 줍니다. 중요한 건 물이나 커스틱스 염산을 키샷에서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뭐 밀리미터나 적절한 센티미터 정도 단위를 써주는 게 좋고 킬로미터 단위가 되면 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킬로미터면은 이게 그리드 한 칸이 1km가 되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여기를 옵션 잘못해서 컴퓨터가 대부분 멈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리미터 정도 단위로 현재 저는 한 30mm 정도의 굿들을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각각의 머터리얼을 각각의 레이어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링킹으로 키샷으로 넘겨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왔죠? 자, 물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니 해도 이 머터리얼 탭에 있는 리퀴드에 가서 이 버블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버블에 리퀴드 워터 버블이라고 있죠? 요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여기 집어넣었더니 조금 자동으로 이 내부에 이렇게 방울방울들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옵션을 좀 조절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해서 이 머터리얼의 텍스처에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레이블에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러한 어떤 그 3차원 개체 모델링의 레벨로 만들어주는 것들은 이 머터리얼 그래프에 들어가야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머터리얼 그래프에 들어왔더니 현재 리퀴드 워터 버블 1번은 서피스는 리퀴드라는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지오메트리에는 버블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블을 더블 클릭하면 이 오른쪽이 바뀌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가 사이즈. 이 사이즈는 버블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라이노에서 특정 이 매트릭 그러니까 센티미터 뭔가 단위를 부여해서 가져와야 이제 이 작업이 쉬워져요. 그럼 우리가 지금 30mm 정도의 그 공을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요게 3mm라는 거 0.3mm니까 작게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 바리에이션은 0.3mm가 기준이긴 한데
이 사이즈 바리에이션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 사이즈들의 그 크기 대비가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덴서티인데, 덴서티는 현재 1ml당 0.2만큼, 0.2%는 아닌 것 같고요. 0.2 정도의 그 밀도로 들어가 있다. 그 다음 버블의 리미트는 요거는 폴리곤의 수입니다. 폴리곤의 수. 폴리곤의 수가 0.05인데 얘가 기준이 밀리언입니다. 밀리언, 100만 개. 그래서 100만, 10만, 만, 0.05, 5만 개 정도로 제한을 해라. 그 다음에 시드는 바리에이션을 주는데 그 시드가 씨앗이죠? 그러니까 좀 더 변화의 폭을 더 넓혀주는 건데 다른 걸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Execute Geometry Node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어떤 이 키샤드 머터리얼 그래프에서 이렇게 지오메트리로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이 Execute Geometry Node를 눌러야만 이 변화가 적용이 됩니다. 자, 사이즈를 제가 1로 바꿨어요. 변화가 없죠? 1로 바꿨는데 별 변화가 없다. 요걸 이쪽으로 놓고 이쪽으로 한번 놔보죠. 그 다음에 요걸 좀 줄여놓고 안 줄여지네. 자, 그러면 내가 사이즈를 1로 바꾸고 나서 꼭 Execute Geometry 노드를 눌러줘야 얘가 변화가 보인더라. 그 다음 사이즈 바리에이션을 내가 0으로 놓으면 똑같은 사이즈들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덴서티를 0.2에서 내가 이걸 0.1로 낮추면 절반의 덴서티로 낮춰주면 덴서티가 절반으로 어이구 0.1을 한다는 게 0.1 하면 덴서티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 다음 지금은 한 0.2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이즈 바리에이션도 충분히 주고 그 다음 버블의 리밋은 0.05인데 이제 요것을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0.0001 그러면 이제 몇 개 안 되는 그 리밋으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올려보면 maximum number of bubbles in million 그러니까 이게 폴리곤의 수가 아니었군요. 폴리곤의 수가 아니고 지금 예전에는 이게 폴리곤의 수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100만 개의 버블을 만든다고 할 때 그 맥시멈을 몇 개로 갈 것이냐를 그 밀도와 같이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군요. 그러면 얘가 0.0001인데 덴서티가 1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없네요. 그러면 얘를 10배로 늘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럼 이거 버블의 리밋을 1로 두게 되면은 100만 개까지 늘어나겠군요.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버블의 리밋을 0.01로 두고 0.001 그러면 이제 좀 작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드가 조금씩 올라가면은 그냥 여기에 이렇게 변화가 조금 더 생깁니다.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이유는 얘가 왜 이렇게 시커멓지? 자, 그거는 라이팅 탭과 관련이 있겠죠. 지금 제네럴 라이팅의 레이 바운스가 프라이머리 바운스 그 광원에서부터 내려 쬐는 이 빛이 그 3D 개체를 관통해 나가는 힘이 레이 바운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레이 바운스가 6번으로 되어 있다라는 건 투명 정도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연산을 안 한다. 그 다음부터는 시커멓게 간다. 그러니까 레이 바운스가 낮아지면 투명 뚫고 투명 가고 그 다음에 연산 끝. 하지만 요거를 도롱뇽 알같네 20번 정도로 높여주면 이제 굉장히 투명해 보이지만 이 CPU의 연산은 많이 힘들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버블이었더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면 사실은 되게 리얼리티가 좋아요. 안에 구체 안에다가 이 별도의 3D 개체들을 막 부어 넣어서 그걸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제 요걸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점은
만약에 볼륨감이 없는 가상의 평면인 곳에는 이 리퀴드 버블을 넣어봤자 이 티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왜냐? 얘는 버블을 만들어 놓을 그 두께가 없는 거예요. 내부 볼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다. 즉 뭔가 이렇게 버블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키샷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가지고 만들 때는 이 반드시 볼륨을 가지고 있어야만 요 효과가 나타나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냥 냅다 그냥 집어넣었더니 끝났어.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런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 그 밑에 리퀴드의 뭐 디스플레이스는 이게 표면을 만드는 거니까 좀 내비두고. 자, 그럼 이번에는 직접 손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걸 더블 클릭을 하고, 타입을 일단 리퀴드도 있고 글래스도 있는데, 글래스와 리퀴드는 뭐가 다를까요? 글래스로 바꿨어요. 그러면 리플렉티브 인덱스 1.5죠? 그러면은 이걸 리퀴드로 바꾸면 뭐가 달라지나? 리퀴드로 바꾸면 뭐가 생기냐면 트랜스페런시 디스턴스가 하나가 있고 리플렉티브 인덱스가 있고 어드밴스드의 컬러 아웃, 리플렉티브 인덱스 아웃사이드 이렇게 뭐 있는데 요 부분은 설명을 다시 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일단은 글래스로 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글래스인데 내가 투명이야. 그런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리플렉티브 굴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굴절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굴절이 된 상태에서 예전에 이제 키샷 옛날 버전 이렇게 만들었어요. 텍스처에 가서 범프 맵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 텍스처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 스팟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팟을 하는데 텍스처는 스팟이 들어가 있고 그 센터는 모델이나 파트에다가 놓고 이제 파트에 놓으면 좋겠죠? 그 센터가 현재 우리가 매핑을 요 파트의 센터에다 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범프의 헤이트는 1 정도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덴서티는 뭐 이렇게 충분히 뭐 1, 덴서티 뭐 3 이렇게 가면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런데 너무 어색합니다. 옆에 리얼리티가 아직 안 살죠? 하지만 좀 더 해보죠. 레디우스를 조금 더 늘려주고 좁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 fall up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fall up는 뭐냐 하면 이 스팟을 점을 찍을 건데 그 점이 요 바깥으로 가면서 얼마나 그 그라데이셔널하게 그러니까 페더 일러스트레이터의 페더 같은 개념입니다. fall up 페더를 주게 되면 자 조금씩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아직은 또 이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 여기 디스토션은 왜곡이니까 이제 왜곡도 좀 주고 그 다음에 레벨을 조금씩 올려주면은 요 숫자도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라이팅 탭에 가서 요거 그 수치를 좀 더 높여주고 그 다음 다시 텍스처에 와서 이 범프 헤이트를 조금 낮춰줄까요? 범프 헤이트를 0.5 정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fall off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을 적절하게 우리가 조절을 하면 이게 물방울처럼 보여야 되는데 덴서티를 좀 줄일까? 자, 왜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지? 라이팅을 더 올려볼까요? 라이팅을 10번, 라이팅 5번. 어두운 건 똑같은데? 아까는 되는데 잠시만 좀 확인해 봅시다. 텍스처의 스케일, 범프의 높이, 그 다음에 덴서티 많아지고 적어지고, 레디우스 커지고 작아지고. 레디우스를 조금 크게 하고 펄오프랑 연결이 되니까 덴서티 좀 낮춰봅시다. 덴서티 좀 낮춰보면 펄오프가 그치, 이거 맞아요. 펄오프가 그 물방울을 이렇게 방울방울 살짝씩 자연스럽게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블랙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네요. 그러면 범프의 헤이트를 더 줄이면 근데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 예전하고 뭔가 다른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은 물방울처럼 보이게 할 수 있더라.
다음에 시드를 올려주면 또 이렇게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멀리서 보면은 얘도 이제 물방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옆에 있는 범프 헤이트가 문제인 것 같아. 0.1. 그러면 안쪽에 이렇게 보인다. 그 옆에 있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거를 우리가 얘를 리퀴드로 바꿔볼까? 효과 없죠? 자, 그 다음 요거를 리퀴드로 해놓고 그 다음에 물은 투명하게 해놓고 그 다음 다시 텍스처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범프에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스팟을 주는데 이번에는 요거 스팟이라고 주지 말고 이 노이즈를 한번 줘보죠. 노이즈를 주고 스케일을 쭉쭉 한번 늘려봅시다. 그랬더니 범프에 노이즈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 표면이 약간 일렁일렁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범프의 높이를 더 높여주면은 이제 이런 효과의 물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이제 이런 효과는 어디다가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수영장의 표면에도 이제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걔를 Shift 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 마우스 여기다가 Shift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요 머터리얼을 복사해서 이쪽 머터리얼에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언링크 머터리얼 해놓고 다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거는 범프를 노이즈를 주지 말고 마블을 주면 어떻게 되냐. 마블을 주니까 또 이런 효과가 나타나네요. 그러면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맨 앞에 있는 이거는 그 머터리얼 그래프로 들어갔을 때 실제 그 볼륨 구체 안에다가 지오메트리의 버블을 넣은 거죠. 3D를 넣어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걸 이걸 텍스처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거야. 실제로 그냥 3D 개체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 상태다. 그래서 리얼리티는 제일 좋은 거죠. 리얼리티는 굉장하죠. 자, 그런데 요 옆에 있는 세 가지는 이 텍스처의 범프 효과를 가지고 이런 느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량으로 모델링을 해야 될 경우에는 요런 거 하나가 맨 앞에 있는 요런 거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이걸 만약에 100개 만들었다. 그럼 이제 움직이지도 않는 거죠.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컴퓨터 성능을 고려해서 요 옆에 있는 요런 효과들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겠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거에도 텍스처에다가 지금 텍스처에 범프가 비어 있으니까 이 텍스처에다가 마블을 한번 줘보죠. 그러면 더욱더 리얼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범프 높이도 잔뜩 주고 이렇게 했더니 막 속도감 있는 물처럼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머터리얼을 가지고 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범프 맵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직접 그 버블 개체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더라. 근데 주의할 점은 뭐다? 머터리얼 그래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이 버블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겠죠? 버블을 지오메트리에 연결하면 이렇게 생기는 것이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제 요거예요. 머터리얼의 텍스처에다가 범프를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닫힌 볼륨으로 할 수도 있더라. 다시 라이노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박스 하나 만들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뎁스를 늘려서 옆에서 보고 짠 A 빼기 B 솔리드니까 A에서 B를 뺐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게 생기죠. 그 다음에 요 면을 하나 더 복사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다. 그 다음 이것도 두 개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하나 만들고 요것도 새로운 레이어에다 하나 만들고 요거는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같이 엮었다. 자, 이걸 가지고 다시 키샷에 업데이트해서 키샷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포즈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짠. 일단 여기에다가 그 텍스처를 한번 줘봅시다. 텍스처 중에서 뭐 이런 우드 지금 여기 있는 게 우드밖에 없네요. 일단 우드 한번 집어넣었어요. 나무 통이야. 나무 통인데 그 요 표면도 두 가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 리퀴드에 보면은 리퀴드 버블도 있고 리퀴드 디스플레이스도 있죠. 그러면 이 리퀴드 리플과 리퀴드 리플 디스플레이스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줘봅시다. 그랬더니 애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쓰기가 좀 그런데 그러면 리퀴드 워터 리플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해도 뭐 별 변화는 없어요. 그럼 이걸 더블 클릭해서 봤더니 텍스처에 역시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머터리얼 그래프에 들어가 봤더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재 리퀴드 워터에 지오메트리에 디스플레이스, 즉 3차원 모델링 범프가 들어가 있고 그 모델링 범프를 컨트롤하는 방식이 컬러 값으로 들어가 있고 그 컬러 값에 노이즈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그럼 노이즈의 스케일을 현재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3000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얘를 100으로 줄여보자. 근데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죠? 자, 이 디스플레이스를 더블 클릭해서 이그제큐트를 눌러줬더니 야, 또 이제 희한하게 됐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의 헤이트가 지금 300mm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10mm로 바꾸고 다시 이그제큐트를 했더니 이제는 뭔가 느낌이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더블 클릭해서 봤더니 이게 너무 시커멓게 보입니다. 왜 그렇지? 여기는 다 투명하게 보이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이걸 리퀴드가 아니라 글래스로 바꾸면 금방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굉장히 리얼리티가 있는 일렁일렁하는 그다음 여기서 리플렉션 인덱스를 더 높여주면은 더 찰랑찰랑하는 물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리플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쓸 때 이 지오메트리의 요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에서 우리가 요 헤이트 값을 더 줄여주면 더 잔잔한 물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요거를 이만큼 해주면 또 더 잔잔한 물이 되겠죠. 잔잔한 물. 이거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한 20mm 높여주고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크게 출렁이는 물처럼 보이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5 정도로 바꿔놓고 트라이앵글의 사이즈는 요 폴리곤의 그 사이즈겠죠? 그러면 요거를 지오메트리 뷰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지오메트리 뷰에서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은 쉐이드 와이어프레임 이제 요거랑은 좀 느낌이 다른 건데 자, 트라이앵글의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맥스 트라이앵글은 여기 마우스 올리고 있으면 limit the number of triangle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트라이앵글의 최종 한계점 in million, 그러니까 6이니까 600만인 거고. 자, 그 다음 옵셋을 한번 바꿔볼게요. 옵셋이 지금 0.5인데 이걸 0.1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 위로 좀 올라왔네. 즉 표면에 이 기준 표면에서 살짝 이동시켜주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스티로폴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해보면은 안으로 가기도 하고 밖으로 커지기도 하고 하는 건데 자 일단 이건 지금 한 0.5가 자연스러운 걸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됐고 우리가 이제 출렁출렁하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럼 두 번째는 이거 귀찮다 이거 모르겠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워터 범프 텍스처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럼 이 중에서 워터 범프 텍스처 중에서 사진으로 된 거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런 거 안 되고 그 다음 약간 노이즈가 낀 것 같은 범프가 이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어딨냐 쭉쭉 내려가 보죠. 워터 범프 텍스처 아니 왜 안 나오지? 워터 범프 나도 지금 이거 받은 거거든요. 요거 이제 요 이미지가 바로 떠야 되는데 워터 범프 저 이미지를 제가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자, 여튼.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요런 그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그거를 범프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리고 요걸 더블 클릭해서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걸 리퀴드로 넣어줘도 리퀴드로 화이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트랜스페런스 디스턴스를 한 200mm 이렇게 가주면은, 이제 얘도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 근데 지금 이게 볼륨이 아니다 보니까, 볼륨면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트랜스페런스 디스턴스가 잘 안 먹네요. 1000. 이렇게 뭘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글래스에다가 놓고 그냥 리플렉트만 줍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해.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범프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텍스처에 가면 범프가 있죠? 그러면 그 범프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서 뭔가 이렇게 물의 위치를 조절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씬 유닛을 크게 하면은 더 커다란 느낌의 범프가 만들어지고, 얘를 줄이게 되면은 굉장히 잔잔한 범프가 보이게 된다. 그 다음 앵글 UV 값을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람의 방향 같은 느낌도 좀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범프의 헤이트, 근데 이 방법의 문제는 이게 간단하게 그 수면이랑 멀리서 보는 해수면일 때는 요 방식이 괜찮아요. 요 방식이 괜찮아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공간 수영장 모델링, 요거 수영장 모델링 어디 갔냐? 자, 영상 올려놓은 거 보면 지금 요런 어떤 정도까지는 이게 멀리서 보면 이게 수영장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멀리서 보면 물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요렇게 범프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근데 하지만 그 리얼리티를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쪽이 훨씬 나은 겁니다. 이쪽이. 즉 들어와서 보면 머터리얼의 지오메트리의 디스플레이스 3차원으로 직접 모델링을 움직여서 그거를 현재 디스플레이스 값을 컬러 어드저스트, 그러니까 그 컬러 값에 따라서 이 높낮이 3차원의 높낮이를 조절해 줘. 그러면 그 컬러는 어디서 가져올 건데 그 컬러는 노이즈 프랙탈에서 가져왔어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 좀 뜯어보면 얘가 노이즈 프랙탈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노이즈 텍스처로 주면 어떻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하면은 느낌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또 다시 가봅시다. 휠로 움직이면 되죠. 그럼 이걸 노이즈가 아니라 맙을 주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지오메트리 하면은 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물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뭐 젤라틴처럼 보이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옵션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키샷은 우리가 일하기 좋으라고 기본적인 사항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걸 꼭 절대적으로 또 그대로 써야 될 이유는 없다. 그 다음 렌더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물론 모델링도 잘 해야 되지만 이 머터리얼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머터리얼 이해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열심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자 여기에 스케일을 지금 30mm 해주면 더 좀 크게, 자 이거의 스케일을 100mm 여기 와서 execute,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운 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왜 안 자연스럽지? 자 컬러 1, 컬러 2, 범프 헤이트, 그 다음 스케일을 좀 더 늘려볼까요? 네. 방법은 여러 가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으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요거, 그 다음 요거, 텍스처로 주는 방법, 그 다음 3D로 주는 방법, 그리고 표면의 물 표현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봤습니다. 수중 조명 및 프레널 효과 이해. 그러면 이제 안에다가 우리가 라이트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그러면 엔바이로먼트에 가서 일단 이걸 밤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어둡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비춰보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에디트, 에드 지오메트리, 스피어. 그런 다음 그거를 요 안에다가 쭉 줄여서 안쪽에다가 퐁당 담궈 놓고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물 안에 더 작게 해야 되겠다. 요게 뭐다? 에어리어 라이트다. 와트로 가고 1와트 정도로 0.01와트, 0.01와트. 이렇게 내부에서 빛나는 애가 있으면 수영장에서 보던 그 빛들을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데 옆에다가 이렇게 살짝. 그 다음 이걸 복사할 때 이거 이렇게 메이크 패턴 지금 X축으로 한 5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오류가 생길 때는 이제 왜 오류가 생기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캔슬 해놓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이 environment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에 가면 environment의 사이즈를 대충 뒤에다가 0 하나 더 붙여서 10배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 밤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유닛 중에 지금 스피어죠. 요거를 메이크 패턴 할 건데 X축으로 5개 그 다음에 X에 그래도 오류가 생기네요. 일단 해놓고 봅시다. 그럼 리사이즈 하지 말고 어디로 사라졌지? 이게 X인데 Y 애가 여기 엉뚱한 데가 있네요. 그러면 X축으로 다시 옮겨와야 되겠다. X축으로 이렇게 하면 왜 저기가 있지?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Shift로 쥐고 컨트롤 누른 다음 자 이걸 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렇게 리얼한 뭔가 물속 그 다음에 오히려 뭐 환경을 더 어둡게 만들어 봅시다. 환경의 브라이트를 더 맞추면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물 표면은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자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 어때? 위에서 보면 완전 투명해서 바닥이 보이죠. 그런데 빛과 각도가 점점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표면의 반사도가 높아집니다. 이거를 바로 프레널 효과라 그래요. 프레널 효과. 프레스널 이펙트. 보통 이렇게 프레스널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 빛이 들어와서 반사가 되는 눈으로 들어오는 요 입사각에 따라서 이 표면의 투명체의 표면에 그 반사도가 달라져 보인다라는 게 이 프레널 효과인데 이제 요것도 키샷에 보면 어드밴스드에 보면은 이 프레널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이제 안 줄 수도 있는 상태로 조금 만들어 줄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요거를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물 표현한 게 요렇게 지금 2가지를 했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는 일단 요 라이트를 다 없애놓고 딜리트 하고 요거 일단 연산에 너무 오래 걸리는 건 없애놓고 그다음 이 라이팅 탭에 가서 자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바닥에 들어간 너무 작다. 좀 더 크게 만들어 와야 되겠다. 자 이걸 솔리드 포인트 얘네들만 쭉 그 다음에 이걸 위로 올렸어요. 자, 그 다음 업데이트 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이제 이 안쪽에까지 보이네요. 자, 이제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을 일단 1로 높여놓고 그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제 커스틱스 효과입니다. 그 커스틱스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 커스틱스 효과를 내기 위해서 라이팅 탭에다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켜고 그러면 일단 빛이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없으면은 이 물이 불투명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켜지면서 이제 내부까지 조금 밝아 보이는 것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이제 커스틱스를 켜보자고. 그럼 커스틱스를 켰는데 이 커스틱스의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일단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제 나타나는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근데 해보면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가 원하는 느낌으로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커스틱스 연산을 얘가 하려고 바닥에다가 막 이렇게 지금 그 일렁일렁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게 왜 하면서 이상하다. 이게 왜 안 나타나지? 이게 내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다음 얘랑 얘를 조금만 더, 조금 더 밑으로 조금 내려봅시다. 밑으로 내리면 좀 낫나?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 나타나. 아무리 해도. 그래서 왜 안 나타나지?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그 라이팅의 커스틱스를 켜도 여기가 글래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커스틱스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퀴드로 꼭 바꿔줘야만 이 효과가 나타나더라. 리퀴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 리퀴드의 디스턴스 그 투명도를 이렇게 높여주어야만 이거를 밑 안쪽에 들어가서 봤을 때 제대로 된 커스틱스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글래스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리퀴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트랜스페런시 디스턴스를 잔뜩 높여주고 그렇게 했는데 안 나타나죠? 약해요. 한참 기다리면 나타나긴 할 겁니다. 한참 기다리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한참을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별도의 라이트를 추가해 줍니다. 에디트, 에드 지오메트리, 플레인, 플레인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 플레인을, 자, 이쪽으로 가지고 가보죠.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스케일, 그러니까 로테이트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빼고, 스케일을 옆으로 쭉 늘려서, 이런 빛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더블 클릭, 이거를 에어리어 라이트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걸 와트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1와트 정도로 가보자.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오히려 있어서 더 잘 안 보이는 것 같네. 그러면, 에디트, 에드 지오메트리, 플레인. 쭉쭉 크게. 쭉쭉 크게.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여기, 이게 너무 멀리 있으면 또 잘 안 보여. 조금 가까이 갖다 놓고, 오케이.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나무로 만들어 놓자. 옆에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 이거는 텍스처의 범프도 가져가고. 그 다음, 엔바이로먼트는 필요 없어요. 지금 얘가 주된 빛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기다리면, 이거 좀 더 넓혀 봅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커스틱스가 꽤 잘 보이게 되죠. 일렁일렁 하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그 라이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저 커스틱스의 선명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좀 더 이게 이제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좀 더 높이고 로테이트 조금 더 이렇게 돌려놓고 확대해서 좀 기다려보죠. 자, 그러면 이 범프로 만든 그 표면이나 지금 디스플레이스로 만들어져 있는 물 표면이나 이걸 이제 리퀴드로 만드는 순간 이렇게 일렁일렁 하는 것들이 바닥에 나타난다. 자, 요거는 러프니스를 잔뜩 줘야 되겠다. 리플렉션 인덱스는 되게 줄이고. 어때요? 리얼하죠? 그러면 이제 요런 데다가 우리가 어떤 제품을 하나 놨다. 스피어. 요 제품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 기다려보는 거. 이제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좀 더 이제 리얼리티 있게 해봅시다. 샌드 텍스처. 그럼 이게 모래죠? 그러면 모래 중에 이런 거 작구나.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미지 포토샵에서 왜 이렇게 안 열릴까? 됐다. 오픈.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세이브 에즈, 세이브 카피, 그다음 이거를 JPG에서 저장. 지금 이게 그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모래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디퓨즈에다가 모래를 넣어주고, 그다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플라스틱보다는 플라스틱이나 페인트랑 뭐 비슷하긴 한데 이미지가 모래 이미지가 너무 작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터리얼 그래프에 들어가서 한번 직접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터리얼에 아까 우리 디스플레이스 지오메트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노드 지오메트리에 디스플레이스를 넣고 여기다가 넣은 다음에 자, 여기 넣고 다시 노드 그 다음 유틸리티에 보면 컬러 어드저스트를 디스플레이스에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머터리얼에 텍스처에 저기 이게 지형처럼 만들 거라서 텍스처에 보면은 위브 말고 또 노이즈 가야 되겠다. 노이즈 컬러에 놓고 자 그런 다음 디스플레이스에서 가서 100mm 너무 심하죠? 한 15mm 정도 잡고 이렇게 해주면은 자 뭐가 문제인가? 요 노이즈 프랙탈의 스케일을 한 10배 자 그랬더니 이제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우리가 만들어낸 커스틱스가 라이트 좀 더 약하게 합시다. 라이트 0.5. 이 커스틱스가 이 울퉁불퉁하니까 너무 잘 안 보여. 그러면 얘를 프랙탈을 100mm에서 오히려 더 크게 한 300mm 지오메트를 그러면 얘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바닥이 물퉁물퉁하면서 효과도 나타나고 그 다음 이 텍스처의 표면의 범프 값을 좀 더 높이면 그 다음에 위드를 좀 더 줄이면 위드를 더 크게 늘리면 더 늘리면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이 에디트, 에드 지오메트리, 스피어. 아까 배웠던 건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쭉쭉 늘려서 얘를 감싸 안을 만큼 늘려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오케이. 여기에다가 뭘 주느냐? 아까 리퀴드에 버블이 있었죠? 그러면 yes.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물 속에 있는 버블을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게 막 좀 여러모로 좀 이상해.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머터리얼 그래프에 가서 여기를 버블이 아니라 플레이크로 바꾸는 겁니다. 플레이크고 이게 스피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을 없애버리고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물방울들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사이즈를 덴서티는 더 낮추고 사이즈를 더 줄여서 execute 하면은 밀도를 조금 더 높이자.
밀도를 조금 더 높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네요.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러면 지워버려. 지워버리고, 이제 물 속에 있는 그 느낌들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에디트, 에드 지오메트리에서 큐브를 하나 만들어요. 실제로 물방울을 수천만 개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안개 같은, 물 속에 그, 로테이트 빼고, 먼지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상태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줄여. 이 정도. 줄여. 그 다음,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주느냐.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은 스캐터링 미디움이라는 애가 있고, 거기에 포그가 있어요. 포그. 그러면은 스캐터링 미디움, 포그 텍스처가 있고, 포그 베이직 있죠. 포그 베이직으로 해도 됩니다. 포그 베이직. 그랬더니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여기 약간 안개 낀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면 요 포그 베이직에 들어가서 보면은 현재 얘는 스캐터링 미디움에 그 포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덴서티 여기를 이제 멀티 스캐터링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트랜스페런스 디스턴스가 이렇게 지금 내려가면은 이 먼지가 점점 더 이렇게 뿌옇게 보이게 돼요. 그 다음 덴서티는 이제 먼지의 밀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높아지면 굉장히 짙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당하게 수치를 조절하고 트랜스페런시 디스턴스를 좀 높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최종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 이 먼지 때문에 저기는 먼지들이 중첩되어 있으니까 그 스모그 낀날에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된다. 그러면 물 색깔은 예쁜 노란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 지금 여기 그러니까 글로벌 라이팅에 가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바운스를 좀 더 높여주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밝게 떨어지겠죠. 10번 하면 이제 더 떨어진다. 근데 그것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여기 플레인 하나 더 만들고 요 옆에서 직접적으로 조기에다가 간접 조명을 좀 더 때려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돌려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마찬가지로 에어리어 라이트인데 와트로 가고 0.05 그 다음에 요 물 파트는 수면으로 가 있어도 될 거고 그럼 이런 느낌이죠. 그럼 이제 물 안으로 넣고 이 안개도 무브 파트에서 쭉 안개도 늘려주고 그 다음 엔바이로먼트 이제 물처럼 지금은 이게 너무 어둡게 보이니까 엔바이로먼트 백그라운드를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너무 어두워져 있구나. 엔바이로먼트 사이즈를 조금씩 늘려주면은 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 엔바이로먼트를 좀 딴 걸 좀 써봅시다. 좀 이런 거? 안 예쁘네. 이런 거? 엔바이로먼트에 블러를 쫙 줘버리고 얘가 더 투명하게 리플렉티브 인덱스를 물이니까 1.5 주면은 이제 이런 상태까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범프의 효과에 따라서 지금 옆에 우리가 3차원 디스플레이스 된 애가 있었죠? 자, 요거랑 붙여놓고 한번 봅시다. 어떤 효과가 나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컨트롤 D에서 같이 엮어놓고 보면은 이게 그 빛이 직진성에 따라서 얘가 나중에는 그 스팟라이트를 때리면은 요게 이렇게 빛의 기둥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이게 구체인데 재미난 거 한번 해보죠. 구글에다가 노멀 맵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이 노멀 맵의 정의는 뭐냐면 모델링을 이렇게 다 해놓고 폴리곤 모델링을 진행을 한 다음 그 3차원 모델링에서 그 3차원의 높이값, 각각의 요 폴리곤들이 가지고 있는 좌표들이 있을 거잖아. 그 좌표들을 다 추출을 해낸 다음에 그거를 컬러 맵처럼 만들어 놓은 게 노멀 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는 그 이 평면이지만 3차원 범프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3차원 범프를 어떻게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받아놓은 게 이겁니다. 이런 걸 하나 받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입혀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노멀 맵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였다가 냈다 집어넣는데 그걸 어디다가 넣느냐? 이제 범프에다가 넣어봐요, 일단. 근데 범프에다가 넣었더니 아, 이거 차이가 안 나. 범프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범프가 아니면은 어디일까? 그럼 이게 박스에 뭐 UV로 가면 좀 달라지나? 아니에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3차원 범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해야 될 게 아니고 요거를 딜리트 지우고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해서 머터리얼 그래프에 들어간 다음 요것도 3차원 범프니까 결국에는 지오메트리를 건드리는 거다. 지오메트리에 디스플레이스를 엮고 디스플레이스를 여기다가 엮고 그 다음에 방금 받아놨던 그 범프를 여기다가 노멀 맵을 여기다가 준 다음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소스에다가 이 노멀 이미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00mm로 하면 이거 또 난리 날 거건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얘가 퍼져나간다. 그러면 요거 10분의 1로 줄이면은 어때요? 그 다음 요거를 얘를 더블 클릭해서 올라가서 이 텍스처 부분을 확인해 보면 지금 현재는 얘가 박스로 들어가 있죠? 그 박스를 U와 V로 UV 또는 스피어 뭐야 왜 안 바뀌어? 아 이그제큐트 안 했군요. 이그제큐트 해주면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 즉 지금 완성해 놓은 상태를 보시면 자 이거를 지오메트리 뷰로 봅시다. 지오메트리 뷰로 보면 이 장면을 만드는데 뭐가 사용이 됐느냐? 박스 하나 들어갔고 물 표현하기 위해서 평면 하나 들어갔고 바닥에 그 모래 표현하려고 평면 하나 깐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디스플레이스로 지금 이런 볼륨감을 줬고 범프 맵을 가지고 이런 물의 표현을 두 가지로 우리가 스터디를 해봤고 범프 맵으로 두 가지를 스터디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 볼륨, 포그 볼륨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았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소스 받아놨던 걸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 골드피쉬. 이게 금붕어 모델링이거든요. 요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자. add to scene으로 해서 entire animation을 체크하고 import. 좀 시간이 걸려요. 어디 갔냐? 금붕어. 아, 저기 있다. 금붕어 여기 있죠? 자, 그러면 PC 컨트롤 D 위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금붕어가 내 쪽을 살짝 보고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금붕어가 지금 투명도가 안 들어왔죠? 그러면 얘를 스캐터링 미디움 잠깐 큐브 없애놓고 자 얘가 텍스처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봅시다. 텍스처에 봤더니 오페서티 맵이 안 들어가 있네. 그러면 투명도 맵 중에 뭐가 들어가 있나 봅시다. 알파 맵이 있죠? 그럼 이 알파 맵을 제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살짝 투명해졌어요. 근데 눈동자는 왜 이래? 금붕어 눈 그러면 여기서 만큼 찢어가지고 저장 바탕화면에 저장 저 금붕어 눈을
다가 베이스 컬러. 그 다음 확대해서 보고, 이거 플래너로 집어넣고, 그 다음 무브 텍스처, 모델이 아니고 파트로 집어넣고, 그 다음 이거 이렇게 돌리고, 대충 맞겠죠? 네, 돌리고, 사이즈를, 유닛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런 거야, 아마. 네, 뭐, 됐다. 그래서, 오케이. 뭐 약간 어설프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잡을 거고, 씬에, 이게 아니고, 이거, 이거 아니고, 안개 만들어 놓은 게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안개 만들어 놓은 거 넣고. 그러면 이걸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걸어볼게요. 이 파일은, 제가 받아놓은 파일은 다른 블렌더나 이런 곳에서 미리 이렇게 그 나풀나풀 하는 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쭉 움직이면 얘가, 금붕어가 팔랑팔랑 한다. 자, 카메라, 이미지에 포토그래피 주고, 좀 더 콘트라스트 좀 더 주고,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진짜 금붕어가 저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 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좀 빼놓고, 플레이. 자, 그러면 이 전체 요, 그, 아이는 그냥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Add to Folder. 오케이. 여기다, 얘가 이제 금붕어고, 그러면은, 어,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 그 금붕어가, 저기, 카메라가 아니고, 모델의 멀티 트랜스레이션이 어디 갔지? 키프레임. 이거 카메라인데, 그냥 트랜스레이션으로 하고, 그 다음 모델 세트에서 요거를 통째로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쭉 늘린 다음, 얘가, 금붕어가 처음에 그러니까 X축, Y축으로 5만큼 간다. 그러면, 왜 안 갈까? 그러니까 스타트는 0프레임에서 엔드는 5고,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션을 50만큼 가볼까요?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네. 그럼 10. 트랜스레이션이 지금 이렇게 물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였군요. 물 위로 올라가면서 Z축으로도 한 40만큼 가요. 그러면 저렇게 가죠? 위에서 보면 살랑살랑 하면서 저기까지 가잖아. 근데 가면서 동시에 로테이션도 해라. 그러면 요거 로테이션 할 거고, Y축으로 한 45도 정도 천천히 이동하면서 해라.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봅시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제일 그 연산에 힘이 드는 부분이 요 큐브, 요거 빼놓고 보면 얘가 움직이면서 좀 더 돌았으면 좋겠는데, 로테이션을 80도, 마이너스 80도. 우리 쪽으로 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오면서 지금 너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아예 애초에 좀 낮춰놔야 돼. 그런 다음 이제 큐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서 여기에 뭔가 특별한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 속에 있는 어떤
물속에 쓸 수 있는 게 뭐니? 뭐 수경 또는 물속에 잠겨 있는 시계, 뭐 물과 관련된 그 디자인을 넣고 그 옆에 그 이렇게 물고기 같은 애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뭐 이게 또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더 있어요. 일단 물결이 일렁일렁 해야 더 리얼리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도 지금 이렇게 했지만 환경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또 그림자도 배웠잖아요. 뭐 시간의 흐름 같은 것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 과제는 한번 따라해 보는 거, 따라해 보고, 그 다음에 렌더샷 두 가지를 잡아보는 거. 뭐 물고기는 여러 마리를 해봐도 좋고, 연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